일의 본질을 탐구하며 삶을 되돌아보다. 현대 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근길에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함,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 도장을 찍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월든 호숫가로 떠났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노동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로는 노동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탐구하며 노동이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소로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그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지를 일깨웁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소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나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은 소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자신의 일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이제 소로의 철학과 함께 일이라는 주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 퇴사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결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혹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환경에 갇혀 있다고 느껴질 때, 퇴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이 직면한 삶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월든 호숫가로 떠났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단순하고 자급자족적인 삶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직면하지 못한 채 헛되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퇴사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퇴사는 고통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퇴사는 단순히 현재의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됩니다. 소로는 퇴사를 통해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퇴사는 두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월든에서 삶은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퇴사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멈춰서서 현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로의 월든 실험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재정비할 용기를 줍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현재의 불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일 뿐입니다. 소로는 단순히 퇴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현재의 환경을 떠나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삶은 단지 월든 호수에서의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시간. 출근길에 오르는 우리는 흔히 하루의 시작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 도장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소로는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재촉당하지 않겠다는 결심만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초침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영입니다. 소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을 정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곧 삶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의 압박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마감 시간 등 모든 것이 일정표에 맞춰 흘러갑니다. 그러나 소로는 우리가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근 도장은 단순히 시간을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로의 철학은 출근길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출근길에서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도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로는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를 권합니다. 출근 도장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근 도장을 찍은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것입니다. 소로는 출근 도장을 찍는 순간조차도 의식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근 도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 속에서 찾는 의미.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노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서 직접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소로는 손을 놀려하는 노동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이 가진 신성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소로는 이러한 노동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이 단순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로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노동 환경에서는 종종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노동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동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로의 철학은 현대의 노동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우리가 노동을 단순히 생존의 도구로 여기는 대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은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노동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소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우리 삶의 본질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계와 함께 살아가기.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기계에 종속시키는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소로는 기계화된 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계가 인간의 삶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계는 완벽한 노동자지만 인간에게는 삶과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을 상실시키기도 했습니다.
서로는 기계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큰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기계는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는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훼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화된 노동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와 자유가 희생됩니다. 서로는 기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계가 우리의 도구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이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계는 단순한 도구일 뿐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술과 인간다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균형을 위한 유머. 삶은 종종 진지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서로는 그 속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과정이 아니라 즐거움을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권했습니다. 유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찾는 힘을 줍니다. 노동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서로는 유머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노동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머는 그 속에서 우리를 가볍게 하고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서로는 삶은 웃음과 함께할 때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우리가 삶의 무게를 덜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머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삶 속에서 유머는 단순히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는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서로는 노동과 삶의 균형 속에서 유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가볍게 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서로의 철학은 유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서로는 그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머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삶 속에서 유머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서 벗어나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급여를 위한 기계적인 노동으로 우리의 시간을 교환하는 현실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는 이러한 삶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미 없는 일에 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서로는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서로는 무의미한 일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자존감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일터에서의 노동이 단순히 돈을 위한 거래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소모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철학을 통해 우리가 일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무력감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견디는 대신 그것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 첫걸음이 무의미한 일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무의미한 일의 대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고민이야말로 의식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로는 삶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일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성실함과 진정한 자유. 불성실함은 단순히 일을 대충 하거나 게으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는 불성실함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일조차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억압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서로는 우리가 이를 통해 자유를 잃는 이유가 단순히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태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성실함은 우리를 얽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그 선택의 과정이 진정한 자유의지에 기반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솔직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서로는 불성실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는 우리가 이를 통해 스스로를 억압하는 대신 그 일을 우리의 표현 수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성실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월급의 숨은 대가. 우리는 흔히 월급을 받으며 우리의 시간을 거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는 월급이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 시간, 자유,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급여를 받는 데 만족하는 대신 그 급여가 우리 삶의 어떤 대가로 이루어지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월급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거래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곧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대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낭비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유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월급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기회를 빼앗아가는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는 돈만을 위해 일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간다고 말하며 우리가 돈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메시지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유가 단순히 급여의 대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월급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한 시간, 자유, 그리고 기회의 결과물입니다. 서로는 우리가 이 숨은 대가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동반자. 일터에서 우리는 종종 동료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업무 협력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서로는 동료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는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동료는 당신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료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동료와의 관계도 업무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동료와의 관계가 단순히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료를 불행의 동반자로 비유하며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동료와의 관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료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는 삶의 고난 속에서 동료와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동료 관계를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동료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동료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보람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 서로는 보람 있는 일이란 단순히 급여를 많이 받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쓰는 시간은 곧 우리의 삶이라며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람 있는 일은 단순히 생산성이 높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을 주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보람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보람 있는 일은 단순히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 깊은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보람 없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하며 우리가 자신의 일을 다시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보람 있는 일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계를 넘어 더 큰 의미를 제공합니다. 서로는 우리가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람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을 소모하는 대신 보람 있는 일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결정은 때로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성과를 추구하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서로는 우리에게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서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로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철학을 실천하며
현대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통해 현재를 더 잘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